제천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릉항에 요트마리나 시설이 갖춰진 지 10년이 됐지만 시설 투자와 안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와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멘트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등을 호소하며 시멘트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매뉴얼대로 처리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은 더딥니다. 관련 지역 시장 군수들은 오늘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조기 개통을 다시 한번 촉구했고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대선 공약처럼 다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제천, 영월을 거쳐 삼척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전체 250km 가운데 제천에서 삼척까지 123km가 미착공 구간입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영월 삼척 구간 92km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쳐둔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기 지역 12개 시군이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조기 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5년. 4년이 지나도록 강원도 구간의 공사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다시 한번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낙후 지역인 강원 남부권과 충북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면 영동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을 연계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 오시는 사람마다 그런 분들마다 야, 참 멀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결국은 접근성이죠.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이 다시 한번 발전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 내 상공회의소 대표들도 삼척에서 회의를 갖고 미착공 구간의 양방향 동시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남부권과 충북 북부권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낮아 지역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며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대신 제천 삼척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대체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양방향 동시 착공으로 개통을 앞당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회의가 다음 달 한 번 더 열리게 됐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가리왕산 복원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다음 달 1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주민 의견에 반대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강원연대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건강 피해 등을 외면하지 말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릉항에 마리나 시설이 갖춰져 요트가 정박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강릉항에 머무는 요트와 강릉항을 찾는 해양레저 체험객은 늘고 있지만 시설 투자와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인 강릉항 요트 마리나. 4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 선착장은 현재 70%가량 요트가 들어찼습니다. 겨울철을 빼곤 1년 내내 요트 체험객들이 몰릴 정도로 마리나 시설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 계류장의 안전시설이 허술하고 위험해 요트 체험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트 계류장 바닥의 철 구조물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고 통로의 전등도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전기와 수도 시설도 고장나기 일쑤라 요트 선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걸로 무슨 이제 물 같은 거를 겨울에 공급하거나 또는 이제 뭐 불을 끄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양양 수산항 마리나 시설과 비교하면 요트 계류비는 두세 배가량 비싼데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정박시설의 구조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 어떤 시설을 차지 않고 아무거나 막 갖다 들여서 다 달라요. 볼트도 다 다르고 지금 채워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관리했는데 선주와 체험객을 위한 클럽하우스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운영업체 측은 시설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계류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선주들에게는 요트 대여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계류 비용은 이것만 보세요. 이게 얼마 이거 다 쳐서 300이라고 쳐도 30개면 9천만 원이 아니에요. 1년에. 1년에 9천만 원이 살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못 삽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릉항에 정박 중인 요트는 꾸준히 늘었지만 마리나 시설은 노후화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학내에선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도내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당시 교제하던 3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 학생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게 이유인데 현행법상 교육 종사자는 학교 폭력 사건을 알았을 때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요구도 했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피해 부모는 나중에야 선생님의 당시 초기 대처를 알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셨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끔 했어야지 왜 선생님이 진료받는 걸로 하고 사업적인 약을 먹였느냐. 결국 8월쯤 피해자가 다른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신고가 됐고 학교폭력위원회가 겨우 열렸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피해 학생은 2차 피해를 계속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과 함께 접촉, 보복, 협박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지만 자기 잘못을 시인했던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심판을 낸 채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에 소문이 퍼지고 어른들의 태도도 상처가 됐습니다. 애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붙이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들이 계속 치료하면 안 돼. 너가 걔 인생을 망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학교 측은 행정심판이 제기돼 남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사실상 추가 조치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 아이도 일단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접촉, 보복 및 협박 금지.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 관할 지역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준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와 고성군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경일 고성군수, 금강산 기업협회 등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지금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관심과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길목인 고성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제재와는 관계없는 한국 정부의 권한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됐고 법 공포일은 오는 26일이며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11월 27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소음 영향도 조사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 명태가공협회가 추진하는 러시아산 명태 수입이 본격화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중국 쿤춘에서 확보한 러시아산 명태 90톤이 부산항을 거쳐 속초 지역 명태 가공업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15일 들어오기로 돼 있던 명태는 식약청 정밀검사와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느라 도착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속초시는 안정적인 명태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이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하던 생존 수영 교육을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하고 생존 수영 4시간을 포함해 1년에 10시간의 수영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양구초와 어론초 등 도내 4개 거점 학교에서 운영했던 이동식 생존 수영 교실을 내년에는 12개 학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3,1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인 37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예산이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94억 원, 육아 통합지원센터 건립 29억 원, 종합터미널 이전 사업 27억 원, 연어 산란장 조성 1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